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양 후보들 사이에 이 갈등이라고 할까요? 음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진짜 저급스러운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금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한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방어라고 해야 될까? 방어만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공격만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지금 양측의 모양새가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이 제일 처음 당대표로 거론이 됐던 그 시기부터 계속해가지고 이루어졌던 모습이죠. 그 이쯤 되면 좀 억울해 할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격도 안 하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반박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오히려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상대하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마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죠.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전 위원장의 지금 이제 지지율이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후발주자로서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국민의힘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겁니다. 그 당대표 되면은 나머지 세 사람이 정기 은퇴라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당대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당대표 체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랑 힘을 합쳐 가지고 여당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지금 저나 시청하시는 분들만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당대회 끝나면 내가 정계 은퇴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단 한 번도 민주당에게는 그런 식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놀라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한 전 위원장을 잡겠다 아니 그냥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진짜 이게 기가 찰 노릇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주말 때 같은 경우는 이 녹취도 아니었고 이번에는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총 5번 가까이나 문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 5번의 문자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사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다.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둘러싸고 참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스러운 모습이 뭐겠습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총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디올 파우치 문제를 둘러싸고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는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정신이냐 어떻게 이거를 사과할 수가 있냐? 이거 사과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터진다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180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한 전 위원장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그래서 총선 패배를 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도대체 뭐죠? 지난번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사과를 죽어서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이제는 사과를 안 해가지고 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그 사과를 안 한 게 한 전 위원장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한 전 위원장이 몇 차례나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를 지금 건덕지 삼아가지고 한 전 위원장을 찍어내리게 하려고 하는 친윤들의 모습이 참 진짜 애달플 뿐입니다. 지난번에 총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대선 지난번에 그리고 또 전당대회 매번마다 말아먹었던 그 전략을 똑같이 지금 한 전 위원장한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러면 이번의 결과도 말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우리가 그 문자를 둘러싼 타임테이블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주말 동안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6일 일단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친윤 중에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한동훈 사퇴 촉구 회견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또 연락을 하고 친한계 김준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단톡방에다가 제발 좀 이런 야비한 행동 그만하자라고 이런 또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친한계로 살짝 분류가 되는 김종혁 당협위원장 협의회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낙마를 위한 제2의 연판장을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까지도 6일에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것도 기사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그리고 일요일 날 7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직접 입장을 냈죠. 연판장 그거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해라. 내가 그냥 그거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부랴부랴 그래가지고 단 선관위에서도 연판장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여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예고했었던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결국에 불발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아주 뜻깊은 결과 한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나경원을 찍어 누르고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 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연판장이 통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연판장이에요. 이거는 아예 그냥 살아 움직이는 연판장 아닙니까? 원희룡부터 시작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연판장이잖아요. 똑같은 연판장, 더 강력한 연판장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을 거기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야 다시 대통령실이 또 전대에 개입한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하다가 김건희 여사까지 개입한다라는 거야? 이런 식의 여론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친윤계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이 이번에 불발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불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추가적인 조치도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일단 이 그 뭐 연판장에 대한 얘기, 한동훈 사퇴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 이게 시작됐던 시점 자체가 6일 날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주최했던 당대표 후보 미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동훈 사퇴 요구 회견에 동참해달라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바로 박종진 전 앵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원회에서 이제 또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이 또 주도를 해가지고 저도 또 아시는 분이고 저희 방송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박종진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동훈의 사퇴 촉구 뭐 이런 설득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죠. 결국에서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종진 같은 경우는 선관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의 지금 선관위원 전당대회 선관위원을 맡고 계시는 분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려야 된다. 특정 후보를 우리가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식의 설득을 하고 다닌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뭐 박종진 전 앵커 본인 스스로의 의지인 것인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 것인지 저는 후자에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어쨌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참으로 진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그거죠. 이런 식의 어떤 친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문자가 딱 터지고 뭐 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문자가 딱 터지고 그리고 주말 새 동안 기자회견을 예견하고 한동훈에 대한 사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퇴 촉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의원들을 설득하고 댕기고 착착착착 움직이는데 이 지금 어떤 퍼즐 조각에 어떤 퍼즐 조각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까? 친윤이라고 하는 퍼즐 조각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도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제2의 연판장, 살아있는 연판장으로서 또다시 이런 식의 수작을 부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단 우리 캠프와 무관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박종진이 또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주변 부탁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박종진한테 그런 식의 부탁을 했을 법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원희룡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지난번에 이준석을 우리가 내쫓을 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선거 관련된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윤리위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제명이 되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윤리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제명을 시키겠다 이런 지금 포지션이에요. 그 질문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전 위원장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윤리를 생각해 본다면 윤리의 정반대 입장에 있는 모든 특성들이 친윤 쪽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마타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짜뉴스, 음해 온갖 지금 비윤리적인 행동은 다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을 윤리위에 도대체 뭐로 심의를 하겠다라는 것이냐? 놀랍게도 뭐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그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런 거를 논의할 때입니까? 아니 논의도 아니고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불거질 때입니까? 민주당은 두 눈을 지금 부릅뜨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상병 특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거를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나리오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는 와중에
우리끼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윤리위에다가 지금 무슨 뭐 제소를 하겠다. 윤리위에 지금 뭐 심의를 받게끔 하겠다. 이게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원전 장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으로 진짜 추잡스럽고 저질스럽게 노는 것 같아요. 이쯤 됐으면은 그 본성 자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